하이얼 리조트 배명인전 대망의 결승전 무대 보내드립니다. 양건 구단의 해설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준결승전 최종국까지 가는 끝에 박정환, 이세돌 두 기사가 결승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일단 두 기사의 매치만으로도 정말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기사들이 지금 명예전 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결승전 대진 어떻게 짜여졌는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하이얼 리조트 배명인전은 한국일보와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하고요. 하이얼 리조트가 후원합니다. 우승 상금은 5천만 원. 전기 우승자는 박영훈 구단이었고요. 자, 이번 43번째 무대의 결승전 대진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박영훈 구단에게, 박정환 구단이 홍성지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죠. 네, 준결승전 만만치 않은 승부였습니다. 네. 두 기사 모두 2승 1패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특히 이세돌 구단과 박영훈 구단의 대결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네, 이 대결에서 이세돌 구단이 꺾으면서 박정환 구단과의 슈퍼매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승전은 5번기로 벌어집니다. 오늘은 1국인데요. 사실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명인전 말고 바둑왕전은 결승에서도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명인전은 5번기고요. KBS 바둑왕전은 3번기인데 도합 8번기를 벌이게 됐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박정환 구단에게 5판을 배우게 돼서 기쁘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한 판 정도 더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과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평소에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오늘 첫 번째 대국입니다. 과연 어떤 바둑 그리고 있을까요?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43) 번째 명인전의 우승컵 주인공 과연 누가 될까요? 이세돌 구단 대 박정환 구단의 결승 5번기 1국입니다. 부동의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 93년생이고요. 작년에 LG배와 국수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변함없이 꾸준한 성적 보이고 있고요. 좀 추운가 봐요. 네, 지금 잠바를 입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또 영하권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경기장도 좀 추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죠. 이세돌 구단, 83년생 박정환 구단과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 올해 정말 큰 승부를 했죠. 네, 중국에서 몽백합배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는데요. 결과는 아쉬웠지만 정말 잘 싸웠습니다. 네, 정말 멋진 승부였어요. 네, 이세돌 구단 아직도 건재함을 충분히 입증하는 그런 네. 대국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최종국의 반집 승부 좀 아쉽기는 했지만요. 이 몽백합배 경기를 치르면서 전 포털 사이트에서 실검 1위를 달성을 했거든요. 네, 중국에서도 중국 신화통신사에서도 이 사이트에 130만 명이 들어와서 네. 이 바둑을 관전했다고 하니까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결승 5번기 1국은 12시 정각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우변에서부터 접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초반부터 강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두 기사. 아무래도 전투 바둑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면 이세돌 구단 쪽이 좀 더 유리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뭐 박정환 구단이 전투가 약한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세돌 구단이 원체 수익기가 좋죠. 네. 과연 이 초반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승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돌이 막 끊겨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우상에서 바로 승부가 가려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한 방에 부러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뭐 최고의 고수들의 바둑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지럽게 싸우다가도 만만치 않은 결과로 서로 비슷한 결과로 마무리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글쎄요,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는 특히 포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지금 뭐 형태로 봐서는 쉽게 이 형태로 일단락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곳 전투에서부터 전판으로 어떤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초반부터 어지러운 진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5점을 그냥 나오면서 자, 끌고 더 큰 작전으로 펼쳐 나갑니다. 네, 지금 백이 어깨를 짚고 나와서 끊자 맞고 네, 젖혀 있고 있자 이렇게 나온 장면인데요. 네. 네, 한 칸 뛰어서 지금 나왔어요. 이 형태는 일단 흙이 이렇게 끊으면 자체로는 백에 좀 이선을 기어야 되는 형태이거든요. 몰고 계속 기어야 되는데 네. 과연 이렇게 길 것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또 막상 이렇게 기어 놓은 다음에 여기를 네, 3-3에 들어가서 네. 이쪽을 잡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이곳에 좀 백도 약점이 있긴 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민다든지 혹은 이렇게 붙인다든지 하면 이 흙 4점도 못 살아 있거든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도 살려나가는 것만이 아닌 역습을 노릴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일단 몰면요. 여기가 잡히면 그런데 백이 전체적으로 모양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마 거의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를 단수를 하나 몰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는 생략하고 싶은 느낌도 있네요. 여기 막는 수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나와서 끊으면 거의 이렇게 되겠네요. 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기가 어디까지 밀어야 되는지 6, 4, 8알이거든요. 여기까지 밀고 네, 여기까지 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래야 8번 밀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붙였을 때 과연 뭐 이대로 흙내점이 잡히면 백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뒷맛이 없는지 수익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붙이고 밀어서 두는 것으로는 여기 한번 치받고 막아서 흙이 살지 못합니다. 이 돌 전체가 잡히게 되죠. 이렇게 두는 것은 좀 흙이 곤란하고요. 네. 둔다면 이제 이쪽을 젖히는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넣는다면 글쎄요, 이 흙내점을 살리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다면 뭐 이런 식으로 4점은 버리고 뭐 넘어가는 정도는 또 네,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정도로 어떨런지 많이 기었으니까 네, 이쪽을 버리는 것도 네, 한번 생각을 해볼 법합니다. 네. 흑도 상변에 두터움이 꽤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선택의 기로네요. 지금 이쪽을 나와서 끊지 못한다면 백도 뭐 둘만한 것 같아요. 이쪽이 한 수로 막히지는 않거든요. 이쪽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여기는 뭐 거의 이렇게 돼 있는 형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여기 한 칸 뛴다고 해서 뭐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쪽을 붙이면 이쪽 전체가 지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기까지 먼저 걸어갔던 쪽은 사실 박정환 구단 쪽이었어요. 네, 박정환 구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초반 진행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투형은 이세돌 구단인데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두는 것을 선호하는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두었다는 것이 좀 이색적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초반 연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더 어린 박정환 구단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초반에 좀 적극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라고 박정원 구단이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첫 출발이 몽백카페 결승전을 떠올리게 하는 포석이었거든요. 네. 글쎄요, 뭐 거의 몽백카 포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이 몽백카페에서 2국, 3국, 4국에서 두었던 대구 패턴과 거의 비슷하게 두고 있는데 최신 유행하는 그런 포석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쪽 모양이 계속 이렇게 두고 있어요. 오늘 지금 세계대회 응시배 국내 선발전이 두어지고 있는데 네. 그 대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아, 그런가요? 초반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러면 이제 유행하는 거죠. 네. 지금 대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포석이 몽백카페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데요. 그 전부터도 뭐 자주 두어졌다면 두어졌던 모양인데 지금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초반부터 다 기보를 공유하니까요. 같은 기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두는 모양을 보고 자신이 또 혼자 연구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한번 둬보고 싶다. 그리고 본인이 또 둔 모양을 보다가 나라면 여기서 이렇게 두겠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실전에서 두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똑같이 두어가다가 중간에 한 번씩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해 본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유행하는 포석이 되는 거죠. 네. 뭐 사실 몽백카페 결승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동 연구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개인 연구가 이뤄진 선수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몽백카페 정도의 세계대회라면 대학들은 장시에 다들 모여서 연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응원도 할 겸 공부도 할 겸. 박정환 구단도 뭐 국가대표실이라든지 동료 기사들과 함께 초반 모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장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글쎄요, 우변의 접전 어떻게 이뤄졌을까요? 초반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박정환 구단 흑번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여기까지 몽백카 포석이에요. 네. 몽백카페 2국, 3국, 4국, 5국까지 이렇게 뒀습니다. 5국에서는 그 커제 구단이 조금 틀어서 눈목자로 그쳤거든요. 네. 여기를 날일자를 2, 3, 4국에서 그냥 굳혔는데 커제 구단이 흑번을 잡자 틀었어요. 네. 4국에서 졌거든요. 또 한 번 흑번을 잡았기 때문에 5국에서 한 번 틀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커제 구단에게 좋은 결과가 나와졌죠. 2, 3, 4국에서 모두 이렇게 굳혔고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똑같아요. 이렇게 붙이는 게 이제 싫은 거죠. 이 붙이는 수가 뭐 절대 묘수라든지 네. 이 수밖에 없어 같은 느낌의 수는 아닌데 하지만 이렇게 두고 이제 지면은 똑같이 두는 걸 왠지 옛날 생각도 나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제 구단이 5국에서는 이렇게 눈목자로 붙여서 이 네. 붙이는 수를 예방했는데요. 근데 예전이라면 바깥으로 붙이는 수 절대 나오는 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 모양은 그렇게 오래된 수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몽백컵 전에도 작년에 뭐 꽤 많이 두어졌던 모양이긴 한데요. 하지만 빈도수가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두고, 다른 점이 방을 있다면 잡자. 몽백카페와 명인전의 점 차이인데요. 그렇죠. 이 덤 한 집이라는 게 특히 커제 구단의 100번이 부각이 되면서 100번 이 흑을 잡는지 100을 잡는지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바로 들어갔어요. 박정환 구단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몽백카페에서는 두 기사 모두 뭐 이쪽을 위쪽으로 걸친다든지 아래쪽으로 걸친다든지 두고 난 다음에 백이 이쪽을 미는 진행으로 포석이 진행이 됐는데 박정환 구단은 바로 들어가는
침입하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실전에서도 몇 번 이렇게 두어 봤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많이 두었기 때문에 네. 중요한 시합에서 두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익숙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상대가 두어보지 않았던 그런 형태로 좀 더 덜 익숙한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침입하자 붙였고요. 중앙을 붙이고 네.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갔어요. 네, 계속 들어가서 이쪽을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한 번 더 들어가서 두었는데요. 여기서 안정적으로 둔다면 백이 그냥 이렇게 호구를 칠 수가 있겠어요. 호구를 치고 뭐 한 칸 띄고. 네, 이런 진행도 뭐 충분히 있고요. 근데 시전에서도 나왔던 그런 형태인데, 하지만 이세돌 구단은 네, 보다 적극적으로 붙여서 처리를 했고요. 네. 네, 그러자 끼워서 초반대 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신기했던 게 분명 준비하고 걸어온 쪽은 박정환 구단 쪽인데 오히려 시간은 박정환 구단이 더 사용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쪽을 침입했을 때 백이 이렇게 붙여가는 것보다는 그냥 호구 쳐서 안정적으로 두는 수가 시전에서는 좀 더 많이 등장한. 본인이라면 아마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받고 네, 두는데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막상 또 붙여서 이세돌 구단이 변화를 좀 더 강한 변화를 구해오자 한 번 더 수를 좀 면밀히 살핀 거죠. 네, 시전에 끼웠고요. 그러자 안으로 끊고 네, 호구 쳐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제 호구 치는 것이 좀 더 능동적이다. 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자 치받아서 네. 네, 보다 강하게 싸웁니다. 물론 단수를 몰면 101점을 축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싱겁다. 그리고 이쪽 호구 치는 것이 보다 안성맞춤이다. 생각을 한 거고요. 시전에서도 등장했던 네, 그런 형태입니다. 두자 막았고요. 치자 한번 밀고 네. 빠졌습니다. 자, 끊었고 그러자 백이 싹싹하게 중앙 두 점을 버렸어요. 네, 단수를 몰아서 네, 이쪽으로 버렸습니다. 사실 이쪽은 이 백 두 점은 요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흑세점과 중앙 흑세점이 이도를 잡음으로써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석인데 하지만 이쪽 도를 버리고 가볍게 네, 우상기에 있는 흙 모양을 지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잡고 시작하면 좀 흙이 두터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이쪽 버리는 것이 좀 더 실전적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네. 뭐 이세돌 구단이 쿨하게 내어줬을 때는 다른 준비된 수가 있다는 걸 텐데요. 네. 그리고 압박을 난임자. 한 칸을 띄면 무난한데 네, 이것으로는 좀 싱겁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러자 나와서 투자. 네. 끊었고요. 네. 그러자 맞고 여기까지 맞고 나왔어요. 네, 살려 나왔어요. 네,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네, 아껴 두는 거죠. 이쪽은 늘자 한 칸으로 칸까지.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초반 진행이 꽤 신중합니다. 네. 아무래도 초반부터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초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싸울 것 같네요. 네. 멈출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돌들이 서로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쪽 돌도 약하고 이쪽 돌도 약하고 여기도 약하고 여기도 지금 덜 정리됐거든요. 이 서로 약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를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한지 어디를 먼저 지키고 상대를 공격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대를 더 공격해서 나의 약점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쪽에 대해서 부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 부분을 놓고 박정환 구단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전투를 한다는 것은 사실 큰 부담입니다. 아마도 커제 구단도 이 몽백카페를 대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세돌 구단의 무서움을 알았을 거예요. 이세돌 구단의 수익기는 정말 세다. 네. 그전에는 이제 그런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전에는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뭐 이세돌 구단이 이길 확률은 5%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몽백카페에서 제대로 한번 혼났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의 전투력, 아직 살아있구나. 네. 네, 이런 최강 중에 생각을 최강이죠. 그렇죠. 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전에서 상대가 못 본 수를 들고 나오거든요. 정말 기발한 수가, 창의적인 수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세돌 구단의 수익기입니다. 하이올 리조트의 명인전 이세돌, 박정환 두 기사가 사용한 시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20분 정도를 더 사용을 했습니다. 네, 보다 신중하죠. 바둑판 앞으로도 바짝 다가서서 앉아 있고요. 사실 기분 같아서 여기 끊어놓고 일단 네, 시작하고 싶은데 기세 같다고도 좀 느껴지거든요. 네, 한번 가면 물을 수 없거든요. 신중합니다. 자, 돌은 집었고요. 네, 다시 내려놓습니다. 바로 착수까지 가지는 못하네요. 확실한 결정이 집을 때도 약간 이렇게 네, 자신이 없었죠. 네, 괜찮을까? 네, 이런 생각하면서 짚는 느낌이 있었는데 분명 마음속에는 두고 싶은 자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이 모양에서는 여기야라고 딱 생각하고 보는 그런 형태들이 꽤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가 한 번 실수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좀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기사가 최고의 기사가 되는 거죠. 특히 지금의 형태는 더 그렇습니다. 아마 속기기 전이면 그냥 끊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시간으로 좀 압박이 오면은 좀 더 강력한 수를 뭔가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될 것 같은 수를 찾아서 두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고 하는 거죠. 그런 점이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거죠. 초반에 기로입니다. 나가서 끊어두고 싶지만 흑의 우상 5점도 걱정이 되고요. 저 같으면 끊습니다. 일단 끊고 볼 것 같아요. 네. 견딜 수가 없네요. 일단 2선으로 기어야 되잖아요, 상대가. 정말 백도 어쩔 수 없이 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아까 느는 수 얘기했지만 뭐 한 칸 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기까지만 늘고 뭐 이쪽을 지킬 수도 있고요. 이런 장면에서 이제 전투형 기사와 안정 추구형 기사의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박정환 구단 하면 글쎄요 안정 추구형이긴 하지만 또 전투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사활 공부를 또 무척 열심히 하죠. 뭐랄까요 좀 중도
맞춤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춤형이지 않을까 그때 상황에. 네, 이제 맞춤형은 누구나 이제 맞춤형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딱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판단을 해야 될 때 좀 적극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가요, 박정환 구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맞춤형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상대가 좀 공격형이다 이러면 조금 안정적으로 아. 네, 가고 상대가 안정적이면 네, 상대가 네, 전투를 그다지 좋아하는 기사가 아니다. 뭐 이를테면 박영훈 구단이다. 네. 이러면 이제 좀 더 이렇게 싸워서 아, 네. 네, 상대가 싫어하는 쪽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두는 그런 스타일이죠. 상대 맞춤형. 네. 양건 구단이 박정환 구단을 그렇게 봤다면 오늘의 상대는 이세돌 구단이거든요. 네, 이세돌 구단하고는 사실 별로 싸우고 싶지 않죠. 박정환 구단도 참 이세돌 구단에게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대 전적 7승 13패, 네, 박정환 구단 기준으로 7승 13패이고 이 성적이 뭐 과거에 박정환 구단이 약했을 때 많이 졌다기보다는 최근에 와서도 지금 많이 지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 있었던 TV 아시아 선수권전 결승에서도 이세돌 구단에게 진 바가 있고요. 2014년에는 맥심배와 KBS 발구장전 결승에서 이맘때네요. 그 당시에 아, 그렇네요. 2월쯤이었으니까요. 연속해서 결승에서 이세돌 구단에게 네. 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전투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냥 양건 지켰네요. 구단이 얘기한 대로 박정환 구단이 좀 안정적으로 가네요. 네. 보다 안정적으로. 네. 뭐 일단 박정환 구단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두는 것은 보다 이제 다음을 살핀 거죠. 일단 나와서 끊는 거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좀 뭔가 좀 해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시도하게 되는데 저렇게 참는 것은 그 다음과 그 다음까지 또 면밀히 살펴보기 때문에 네, 저렇게 냉정하게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이세돌 구단에게도 양쪽의 보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이언 리조트의 명인전 43번째 결승전 무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박정환, 이세돌, 박정환 선수의 결승 5번기 1국입니다. 과연 첫 대국은 어떤 선수가 먼저 가져갈까요? 제43기 하이언 리조트의 명인전 결승전 5번기 1국입니다. 이세돌 구단 대 박정환 구단의 대결. 자, 1국은 박정환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사입니다. 대국 시작한 지 1시간 반 동안 우상에 이만큼밖에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는 네, 어려운 전투가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딱 달라붙어서 돌들이 접전이 벌어지면 때는 이렇게 둬야 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선택들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갈림길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과연 가장 적절한 선택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흑이 3-3에 이곳에 지켰기 때문에 백의 일반적인 수단이라면 이곳 단수를 몰고 따낼 때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네. 여기를 생략하네요. 굳이 둘 필요 없다. 언제든지니까요. 이쪽 모른수는. 네.
다만 두려운 것은 이쪽을 흑이 미는 것인데 이것은 뭐 백의 입장에서 손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수를 굳이 생략하는 것은 나중에 백이 이곳을 막았을 때 뭐 넘어가는 여지도 있고요. 아까 백이 하나 몰아 놓으면 여기 몰아서 이렇게 굴복시키는 것은 기분 좋지만 나중에 이쪽 들여다보는 활용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흑이 이쪽을 밀어놓으면 그런 활용은 이쪽의 활용은 없기 때문에 백은 굳이 둘 필요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날짜 하자 흑은 입구자로. 네. 다음엔 정말 나와서 끊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상변을 받으라는 얘기네요. 네, 이 나와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지켜 달라는 건데요. 네, 날짜로. 받아둡니다. 참 이런데 지키는 것도 어렵죠. 네. 옆으로 그냥 설 것인지 입구자로 지킬 것인지 실전처럼 날짜를 갈 것인지. 네, 지금 이 날짜가 맞는 것 같네요. 보다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뭐 지키는 방법으로는 얘기해 주신 3가지 정도뿐인 거군요. 네, 그 정도가 일반적인 지킴이겠어요. 뭐 지키려면 뭐 이어도 되고 이쪽을 꽉 받아도 되고 쌍립 써도 되는데 지금 이쪽을 날짜로 가볍게 좀 더 발빠르게 두는 것이 다음 백의 흑의 활용이 별로 아픈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형태를 가졌을 때는 지금은 이 날짜가 네, 가장 적절한 지킴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이 진행은 제 생각으로는 여기를 일단 나와서 끊지 않았기 때문에 백이 좀 네, 이쪽도 이제 살리고 이것도 두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양쪽을 두어서 백돌이 뭐 크게 공격당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좀 백이 괜찮지 않을까요? 이쪽도 이제 뭔가 백이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지 해서 이렇게 늘어서 네, 거의 선수거든요. 네.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이쪽 흑돌도 아직 정확하게 못 살아있는 의미가 있고요. 본래 여기가 다 흑 모양이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백돌이 2개가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돌들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집 모양이 만들어지는 어떤 형태가 백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쪽 흑돌도 좀 약하고 이쪽 백돌도 약하지만 흑돌이 이것도 약하고 여기도 좀 완전하지 않거든요. 물론 2점을 잡긴 했지만 이 정도라면 초반 전개가 백의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뭐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도를 공격할 만한 중앙 자세가 잘 안 나오는군요. 네. 뭐 선수니까요. 이쪽 백단수, 이곳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뭐 둔다면 뭐 미는 정도가 아닐까요? 압박을 한다면. 그렇다면 뭐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쪽 두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뭐 한 칸을 뛴다든지 한다면 네, 이건 모양이 뭐 크게 공격받을 곳은 아니고 이쪽에 네. 자꾸 돌이 오면 또 이쪽 흑도 못 살아 있어요. 네. 흑도 바쁩니다. 혹시 상변의 흑이 빈 삼각으로 이어지는 형태가요. 선수가 되는 건가요? 아, 이곳에요. 네. 네. 근데 부분적으로 선수죠. 네, 이곳에 둔다면 두지 않을 경우에는 네, 이곳에 붙여서 이 102점 기둥말을 잡을 수가 있죠. 네. 둔다면 선수인데 말씀하신 포인트는 역시 이제 밀고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금 여기를 한 칸 뛰면
이제 원래 이제 여기가 선수니까 네. 이 한 칸 팀이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여기가 선수니까 예. 좀 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들여다보고 차단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근데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선수 활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지킨 다음에 아, 이쪽 두 점은 이제 좀 또 가볍게 볼 수가 있어요. 받아주질 않는군요. 네, 어차피 이쪽이 끊기니까요. 예. 또 가볍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어느 타이밍이든 확실한 선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쪽을, 상변을 어깨까지 짚어가는 박정환 구단. 어깨를 짚어서 네, 이쪽을 좀 더 눌러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한 칸을 뛴다든지 모양이 약간 눌린 느낌이 있거든요. 백돌이 물론 넘어가면서 집을 얻긴 했습니다만 이쪽을 이제 활발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 뭐 민다든지 이곳에 행마를 했을 때 모양에 도움을 주거든요. 괜찮은 감각으로 보이네요. 그럼 백도 그냥 밀어서 넘어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건가요? 네. 밀고 밀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를 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뭔가 붙인다든지 네, 변화를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흙은 가볍게 이쪽 하나만 선소하고 둘 수도 있습니다. 네, 이쪽을 민다든지 뭐 이렇게 늘면 이제 뭐 날짜를 간다든지 했을 때 이제 나가 끊는 수를 예방하는 느낌이 있죠. 끊는 수는 이제 축으로 이 축머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 다음에 네, 이곳 진행을 좀 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한 칸 뛴다든지 혹시 는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는 이제 이 한 칸에 대해서 백이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한번 눌러서 상대의 응수를 묻는 그런 전략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랄까 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은근히 저런 데 맞으면 좀 기분이 나빠요. 밑으로 이제 기어야 되고 한다면 근데 상대의 의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느낌이 네. 있으니까요.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일단 싫고요. 의도를 거스르는 방법으로 반대쪽으로 밀거나 하는 것은 없을까요? 네,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이제 민다든지 하는 반발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하나 미는 건 언제든지 거의 선수라고 보고요. 한 칸을 뛰면 어차피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돌들끼리. 과연 이쪽이 밀고 이쪽이 진행이 됐을 때 진행이 된다면 이곳으로 밀어서 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마인지. 사실 이쪽 밀어서 여기는 어차피 집이 잘 안 되거든요. 돌들이 안쪽에서 좀 감기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밀어야 되지 않을까. 모양상은 밀어야 되는데 그것도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네. 거스르는 행마로 두려고 했다가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 스타일의 반발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아, 네. 네. 이런 반발이라면 네. 이세돌 구단이니까 네. 네,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수 어딜지 기다려지네요. 하이언 리조트의 명인전 결승전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결입니다. 83년생, 93년생 딱 10살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10년 차이 충분히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나이 네. 상으로 봐서는. 뭐 이세돌 구단의 1인자 계보를 잇는 다음 주자가 박정환 구단이니까요. 네, 지금 뭐 거의 박정환 구단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않을까. 네, 한국 바둑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작년에 두 기사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네, 작년 이세돌 구단 53승 27패, 박정환 구단 61승 21패. 네, 특히 뭐 박정환 구단의 성적은 뭐 나무랄 데가 없죠. 네, 이 성적으로 작년 바둑 대상 MVP를 차지한 바 있고요. 네. 승률, 다승, 연승, 네, 또 다 받아갔어요. 네 기록 부문을 3관왕. 네, 네. 그야말로 뭐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모든 기록을 휩쓸어갈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성적을 냈습니다. 네. 자, 한국 랭킹 3위 대 1위의 대결입니다.
박영은 구단이 5년 만에 2위로까지 올라갔죠. 네, 이세돌 구단은 랭킹 2위를 지키다가 6개월 만에 떨어졌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의 바둑 내용이나 어떤 현재 흐름을 봐서는 하락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세돌 구단이 못해서가 아니라 박영은 구단이 더 잘해서 랭킹 2위까지 올라간 거니까요. 네, 박영 구단 뭐 최근에 거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좋은 성적 보이고 있고요. 네. 어떻든 이 박정원 구단은 현재 요지부동 뭐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랭킹 1위를 26개월째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 10경기가 말해주죠. 그렇습니다. 9승 1패니까요. 근데 주목할 것은 13승 6패. 최근에 금용성배에서 한판 따고 졌기 때문에 13승 7패인데 박정원 구단이 이세돌 구단을 아직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특히 중요한 대국에서 더더욱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좀 이세돌 구단이 확실하게 1인자라고 얘기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번 명인전을 통해서 어떻게 될런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기사 모두 녹차를 한 잔씩 하고 있네요, 오늘은. 이세돌 구단이 밀어봤군요. 네. 밀어서 반발을 했네요. 아까 말씀드린 금용성 배는 네. 공식 기전이 아니고 그렇죠. 급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한중 이벤트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좀 공식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13승 6패. 박정환 구단은 어떻든 지금 이세돌 구단을 극복하는 것이 새 숙제입니다. 2014년에는 쓰라린 패배를 맞은 바가 있어요. 맥심배, 케베스배에서. 당시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최악의 슬럼프였거든요. 이세돌 구단이 2013년에 출란배와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중국 기사에게 모두 패배하면서 단 하나의 타이틀도 획득하지 못했어요. 6연속 준우승에 머무르던 그런 시기인데 2014년 새해가 돼서 이세돌 구단이 박정환 구단을 2번 연속 타이틀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구리 구단의 10번기까지 승리를 거머쥐면서 완전히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박정환 구단 이번에도 이제 이세돌 구단에게 그런 상황을 허용할지. 박정환 구단은 사실 국내 기전은 뭐 천하무적이에요. 거의 지질 않는데 반면에 좀 세계 대회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기전에서 최고의 대회인 명인전에서부터 가장 큰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뭐 항상 여러 번 나왔겠지만 그 한국 바둑의 1인자 계보로는 조은현, 이창호, 이세돌, 박정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1인자들끼리의 그 상대 전적이 참 재밌게 보여지거든요. 뭐 얘기하셨다시피 박정환 구단이 이세돌 구단에게 좀 밀리지만 또 이세돌 구단은 이창호 구단에게 밀리고요. 글쎄요. 이 과거의 1인자는 현재 1인자에게 쉽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상대를 하거든요. 괜히 1인자를 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은 사실 지금 뭐 1인자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뭐 쭉 밑으로 미끄러진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기사임에 분명합니다. 특히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큰 승부가 될수록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힘을 발휘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큰 승부를 겪어봐야만이 이세돌 구단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세돌 구단은 조금 상대 랭킹이 좀 낮은 기사에게 또 자주 패배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시합의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바둑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요 기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
특히 이제 또 나이가 조금 30대 중반으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체력이 이제 예전만 못해요. 네,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시합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 시합에 보다 전력하는 모습이고 사실 뭐 체력과 관계없이 이세돌 구단은 예전부터 좀 중요한 시합과 중요하지 않은 시합에 좀 대금 내용과 성적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결승전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달라지죠. 네, 바둑 내용이 그 전에 봤던 것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금용성배 이번 몽백합배에서 네, 커제 구단이 그것을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근데 박조광 구단의 행마가요. 네. 어깨 짚은 것과 연결되는 행마는 아니거든요. 정말 발상이 자유롭네요. 어깨를 짚고 밀자 뭐 이쪽을 한 칸 뛰는 것이 아니라 네. 이곳으로 그냥 한 칸을 뛰었습니다. 이수는 백이 이런 식으로 변발을 하면 예. 씌우겠다는 얘기네요. 이쪽으로 씌우든지 아니면 한 칸으로. 봉쇄가 된다는 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막아가는 형태를 취하겠다. 네. 이수를 얻어서 좀 더 강력하게 압박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백이 이쪽을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중앙에 머리를 내민다면 한 칸 띄고 입구자 뒀을 때 흑이 날일자를 두면 백이 이렇게 밀기보다는 아래쪽으로 밀기가 쉽거든요. 이곳과 이곳의 교환은 흑의 입장에서 이득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좀 발상이 자유롭습니다. 결국에는 상대 착점한 수가 안 좋은 수로 만들기 위해서 좀 비튼 거군요. 네, 응수를 물어서 상대가 두어오는 거에 따라서 어떤 행마의 방향성과 선택이 이제 달라지는 건데 이런 게 뭐랄까요? 잽의 어떤 효용성? 네, 행마의 묘라고 네.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던지는 잽, 응수타진 이런 것들이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것 같은데 자신의 그 다음 수가 별 생각 없이 두어졌을 때는 상대에게 강력한 그 다음 수를 허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정도의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흑이 그냥 단순히 행마한 것보다는 흑이 이곳에 어깨 짚지 않고 한 칸 뛰거나 이곳을 민다거나 하는 행마가 아닌 먼저 활용을 하고 다음 행마를 하자. 양쪽을 맛보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럴 때 좀 슬쩍 아차 싶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비틀었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이제 아마- 또 이세돌 구단도 밀어간 수가 악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다른 수를 연구해 봐야 될 텐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쪽을 반발하기에는 기세는 이런 건데 지금 이제 뭐 단수를 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흑이 그냥 이렇게 밀고 한 칸을 씌워서 둔다면 백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손을 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손을 뺀다면 아마도 여기까지는 한번 몰아놓고 네, 손을 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흑이 이렇게 한 칸 씌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씌워오면 네. 답답하거든요. 한 칸 나갈 수가 띄었는데 있을까요? 네, 한 칸 띄었는데 이곳을 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중앙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구자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가만히 둔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밀면 흑이 뭐 강하게 젖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한 칸을 띈다든지 하면 그냥 밀어도 거의 한 칸이거든요. 그럴 때 백이 이곳을 밀고 흑이 이쪽을 늘어서 교환한 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좀 악수의 의미가 있죠. 네. 그런 정도만큼 흑은 먼저 어깨에 짚은 것이 또 효능을 발휘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흑이 좀 더 강하게 둔다면 이렇게 치받는 것도 혹시 되는지 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치받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네, 백이 이렇게 민다면 이제 늘어서 네. 네, 이것도 뭐 충분하거든요. 좀 계속 기어야 되니까. 네. 넘으면 뭐 이런 식으로 두 칸으로 네, 시원하게 모양을 펼치면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흑의 입장에서. 다만 흑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치받았을 때 이렇게 붙여서 반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네, 이게 좀 성립이 된다면 흑의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있거든요. 네, 뚫고 나왔을 때 네, 이런 식의 변화가 과연 어떨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흑도 막상 이렇게 꼬불려 나오면 백도 뭐 만만치는 않네요. 이게 무조건 어느 쪽이 확실히 우세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수익기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치받는 수와 느는 수 중에 지금 선택을 저울질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바둑이 읽어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수와 그 다음 수, 그 다음 수까지 네, 계속 이어져서 이 수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가 또 정확해야 돼요. 한번 또 뭘 빼먹어서 네. 그리고 뭘 하나 착각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혼자만의 수익기를 하고 있으면 순식간에 이제 무너지는 거죠. 어떤 감이라는 것이 있지만 일감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계속 뒷받침한 더 강하게 가는데요. 네, 이걸 읽었던 건가요? 이렇게까지 되나요? 이건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흑도 중앙이 완전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이거 참, 네, 놀랍네요. 네. 이게 가능하다면 바둑은 아예 다른 바둑이 되겠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까지 되면 정말 대단한 우스타진이 되겠는데요. 네.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젖혀서 늘어서 싸우게 되는데 이거 수익기가 다 됐을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키고 혹시 이런 쪽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여기 이제 네 들여다보고 이렇게 씌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냥 알기 쉽게 하면 또 이런 식으로 수상전이 되네요. 수상전 형태인가요? 그럼 근데 이거는 이제 백이 좀 안 될 것 같고 거기서부터 지금부터? 거기서부터가 좋네요. 역시 수를 하나 더 봅니다. 이렇게 해놓고 네. 두면 뭐가 다른 거죠? 네, 아까처럼 되면 아까는 들여다보고 쌍립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씌우고. 네. 근데 이렇게 쌍립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쪽을 끊어서 그냥 이렇게 네, 두면 이 수상전이 백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환후기를 해보면 네. 들여다봤을 때 이게 먼저 들여다봤기 때문에 먼저 들여다보면 그건 이제 거의 이어야 된다고 본다면 네. 이렇게 두고 수상전을 하면 이제는 끊는 수가 없죠. 이곳 모양과 이곳 모양의 수상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백도 충분히 수상전을 해볼 만하다 하는 것이 이세돌 구단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역시 그 다음과 그 다음을 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빨라요. 그런데 네, 이럴 수가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더 놀라워요. 네, 속도가 네. 지금 거의 1분도 안 걸린 거 아닌가요? 네. 빛의 속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데서는 수익기 속도와 어떤 망설임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본인의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대단합니다. 지금 들여다봤어요. 그럼 여기서 빈삼각으로 받는다면요? 아까와 같이 좀 환원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네, 이쪽으로요. 이제 이렇게 두면 네, 이쪽 두 점은 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도요? 네, 그냥 나와서 그냥 끊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막으면 이제 쌍립 써서 수상전인데 이것은 흑이 수가 부족합니다. 네,
이곳과 이곳 수상전은 안 되고요. 둔다면 붙여서 네, 이 두 점 잡을 수 있는데 나가니까요. 네, 지금 네. 두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었죠. 네, 지금에 와서는 이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다면 흑도 여기서 좀 다른 걸 아니네요. 일단 끊고 누구의 수율기가 정확한 거죠? 밑으로 젖혀 있나요? 어찌 됐든 간에 이쪽은 지금 득이에요. 들여다 보면 흑이 쌍립을 쓸 텐데 지금 이곳을 이었기 때문에 젖혀 네. 이어서 보통 흑이 이제 축으로 몰면 네, 뒤로 끊어서 그냥 이렇게 네, 이쪽 한 점 버리고 네, 처리하겠다는 얘기네요. 중앙으로 뻗는 것은 뭔가 안 되는 수가 네,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이쪽 빠지는 싸움은 좀 불리하다고 봤네요. 한번 싸우고 싶은 느낌이 드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네. 수상전이 안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상변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흑과 백, 타협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 같네요. 조금 피곤한 듯 보이는 이세돌 구단. 오늘 박정환 구단과의 대국 어떻게 그려질까요? 하이원 리조트배 명인전 결승 5번기 1국입니다.